수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와 개념서를 통해서 우리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하지만 늘상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러한 문제를 많이 겪었고 고민하고 낙담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수학 학습법에 관한 얘기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체화시켜서 성적을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되게 원론적인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수학 개념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이유, 그 목적성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수학 개념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즉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공부합니다. 즉 수학 개념을 공부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알아가 봅시다. 수학의 모든 문제는 조건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다음은 대수 파트의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삼각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전체적인 틀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게 되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fx의 값이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뭐뭐 할 때 전에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뭐뭐 할 때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서는 두 양수 a, b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함수 fx가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8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 때 나와 있는 이 뒤에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는 내용이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코사인 함수죠. 그럼 먼저 틀을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맨 아랫선, 그 다음에 위에선, 그 다음에 양 끝에 선을 그려주고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개형이기 때문에 시작을 요 점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은 가운데를 갈라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그 다음에 가운데 선까지 그려주게 되면 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개형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1, 상수항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 값은 1이 되는 것이고 a 코사인 bx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 a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1 플러스 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로 최대값, 최소값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a는 8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 공식을 쓰게 되면 b분의 2파이를 쓸 수 있는데 이때 b는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 없이 b분의 2파이는 파이라는 공식을 쓰게 되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해진 a와 b를 더하게 되면 주어진 문제에 구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방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건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삼각함수의 최대 그리고 주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과 그 다음에 주기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최대 그리고 주기라는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학 개념을 이용하였고 여기에서는 수학적 개념이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내용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것이 수학적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개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성질 파트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삼각함수의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삼각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그리고 주기 이러한 내용을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개념 공부를 할 때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를 다룰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해 두었다면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최대 그리고 주기를 다루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은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파트에서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다룰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떠올려서 문제의 조건을 해석함으로써 풀이를 하고 구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를 다룰 때 라는 내용은 문제에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 봅시다. 문제는 조건 그리고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약 A-라는 조건을 해석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떠올려야 하고 그러한 도구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념은 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리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는 행위를 우리가 발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인 A라는 개념을 발상했다라면 그 발상한 내용을 토대로 조건을 해석해 나가고 조건을 해석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반드시 용도로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용도로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서술적으로 표현하면 뭐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뭐뭐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용도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개념을 쉽게 발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수학에는 개념이 있고 개념의 공부,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조건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특정한 수학적 개념을 떠올리는 행위, 즉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을 떠올리는 행위를 우리가 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발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반드시 용도, 목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정리를 할 때는 뭐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상된 개념을 통해서 조건을 해석해 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조건과 구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발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한 발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념을 뭐뭐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원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체화시켜서 성적에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